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30일 새벽 5시입니다. MBC가 딱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말을 조작해가지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식으로 자막을 조작했다. 그래서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명백하게 바이든으로 들리는 그런 녹화된 자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걸 들어본 사람들이 이거는 바이든처럼 들린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건 아니다.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기자들입니다. 어떻게 MBC가 단정적으로 바이든 쪽팔린다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보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MBC의 치명적 실수입니다. 여기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조작이 되고 그다음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응하는 걸 보면은 너무나 촌스럽게 합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더구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무슨 시민단체 시위대처럼 MBC로 몰려가가지고 그 앞에서 마이크 들고 규탄을 합니까? 야당이 그렇게 해도 무리 아닙니까? MBC가 집권 여당 수준의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국힘당이 MBC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이 있었으면 저렇게 촌스럽게 할까 참 답답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집권 여당이 시민단체처럼 MBC로 몰려가 시위를 하는 장면은 MBC를 오히려 더 높여주는 것이다. MBC가 당당하게 그런 시위대를 막아서고 옆에서 또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촌스럽게 하느냐 하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꼰대로 돌아갔느냐 하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촌철살인의 논평도 국힘당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지휘하면서 기민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을 상대하고 조롱하며 세대 포위론 전략에 입각한 맞춤형 정책을 재빨리 내어놓던 시절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조갑제 TV 제목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준석 대표의 전략과 전술이 기동성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이준석의 대응이 민주당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공론과 언론을 그 방향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빨라야 합니다. 전쟁이나 선거에서는 빨라야 합니다. 국힘당은 느리고 이준석은 빨랐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그에겐 적대 세력도 무장 해제시키는 유머 감각이 있었습니다. 정치판에서 그래도 야생마 같은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 유머 감각이 있는 정치인이 따로 있습니까? 이준석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게 젊음 아니겠습니까? 조갑제 TV에 실렸던 이준석 관련 영상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선거 기간 중입니다. 이준석의 추미애 조롱, 추미애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단 해촉은 불가능, 다시 메모더 대간에 전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이준석. 경상도에서는 역차별, 전라도에서는 호남 소외, 정신 이상 정치인. 이재명 출마하려면 대장동에 있는 분당에서 해야. 민주당이 말하는 평화는 북한,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는 것.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 중에서 가장 중국에 대해서 줏대 있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표 시절은 아니지만은 2019년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을 때 거기 가서 그 시위에 참여했던 정치인이 이준석 말고 따로 있습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평화는 북한,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는 것. 이준석, 중국엔 굴종 야당 후보에겐 극대로라고 한자를 썼네요. 극대로. 대통령의 야당 후보 공격은 명백한 선거 개입. 인천공항까지 탄도미사일 타고 날아가나? 이재명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때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고 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인천공항까지 탄도미사일 타고 날아가나? 적극적 사전투표로 대한민국과 가족의 미래를 바꿀 기회를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부정선거 음모론과 맞서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높이는데 이준석이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0.73%의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겼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다. 윤석열 후보보다도 더 공이 많다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생태탕 붙들고 있다가 참패한 민주당 또 네거티브로 일관. 이준석의 도시 게릴라식 유세 혼자서 트럭 타고 부산의 골목을 누리다. 이재명의 꿈은 아이들 때리려 선생님 되는 것이었다. 이준석 씨가 대표가 된 이후 국민의힘이 젊은 야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상대로 항상 선제적인 공세를 폈고 이게 선거판의 주도권 장악으로 승화되어 가지고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2030의 젊은 에너지가 이준석을 매개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로 쏠렸고 이런 이미지가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이준석 몰아내기에 나서자 2030이 이탈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지지를 철회한 것이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정치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이전의 무력한 꼰대당에서 그 이후의 야성 있는 공세적인 정당으로 바뀐 점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야생마 같은 젊은 정치인에게 싸가지 운운하면서 집단 구타 수준의 욕설을 퍼붓는 노인네들을 보고 누가 다시 보수 정당에 박수를 보내고 정권을 맡길까요? 이런 이준석이 고맙게도 보수 쪽에 남아 있다. 만약 이런 이준석이 민주당에서 뛰었다면은 한국의 보수 세력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